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항상 열어두고 지내요.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그럼 애초에 문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특히 혼자 혹은 부부들만 거주하신다면 프라이버시보다는 집 자체를 쾌적하게 누리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집이야기 정소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33평 아파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3베이 구조의 전형적인 판상형 아파트죠. 아파트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타입입니다. 하지만 이 전형적인 구조가 건축가의 손을 거치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댁의 클라이언트께서는 원래 생활하실 때도 방문을 거의 닫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집은 처음부터 방문이 없는 것으로 설정하고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이라는 공간은 씻고, 먹고, 잠도 자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각각의 기능에 맞는 공간으로 어느 정도는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죠. 하지만 방과 복도 사이 그 경계에 꼭 문이라는 게 있어야 될까? 기존에는 각 공간을 구분하는 장치가 벽과 문이었다면 이번 현장에서는 가구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죠. 집안에 필요한 수납을 확보하면서도 공간을 구획하는 장치로서 가구를 재해석해 본 거죠. 집을 둘러보게 되면 벽으로 공간을 구획한 것이 아니라 원래 큰 하나의 공간에 군데군데 가구를 놓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덕분에 공용부에서만 개방감이 드러난 게 아니라 집 어디에 있더라도 시선이 크게 열려있는 재미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집에서 가장 재미있게 계획했던 공간은 바로 서재였는데요. 보통은 작은 방 하나에 책상 놓고 책장 놓고 그러다 보면 공간이 꽉 막히는 구조가 되는데 이 댁의 클라이언트께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넓고 탁 트인 서재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니즈를 듣고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실 옆 방들이 비내력벽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곳들은 벽만 하나 철거해주면 거실과 더불어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데 그런데 이 집은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과 방 사이를 막고 있는 벽이 철거가 안 되는 내력벽이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내력벽 자체를 하나의 가구로 보고 양쪽을 순환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면 어떨까? 결과적으로 이 내력벽은 공간의 볼륨감을 살려주는 기준선이 되었고 양면 모두 수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똑똑한 벽이 되었습니다. 왜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편하게 책 보는 라운지 같은 공간이 있고 책상에 또 앉아서 공부하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거실과 서재 공간이 크게 봤을 때 책도 읽고 쉴 수도 있는 그런 큰 서재 공간이 된 겁니다. 활용도 높은 멀티룸이 된 거죠. 그리고 평소에는 널찍한 서재로 쓰다가 자녀분이나 손님분들이 오시면 간단히 테이블만 옮겨주면 근사한 다이닝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서재와 거실을 계획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구 배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소파와 책상이라는 큰 가구가 놓여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배치되면 집이 되게 좁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집에 들어섰을 때뿐만 아니라 실제로 앉아서 사용할 때도 답답하지 않게 느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약간의 집중을 요하는 서재 공간에는 완전히 외부가 보이기보다는 오픈된 공간을 통해서 조금씩 보이도록 계획을 했고 거실에서는 앉았을 때 조망이 더 시원하게 보이는 쪽이 있었거든요. 그쪽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로 소파를 배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을 좋아하시고 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셨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공간에서 손만 뻗으면 책이 손에 닿을 수 있도록 책장과 수납장을 계획해 드렸습니다. 거실 수납장은 벽에 딱 맞춰서 만들지 않고 사방면을 띄운 형태로 제작해서 이 가구 자체가 하나의 오브제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덕분에 거실이 좁아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주게 되었죠. 이번 현장에서 현관은 평수 대비 크기가 정말 좁은 편이었는데요. 현관을 조금 확장하고 싶었지만 한쪽은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 다른 한쪽은 욕실벽이라서 공간을 물리적으로 확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관이 집에서 첫인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확장이 어려운 대신 시선을 멀리까지 확장해주는 시각적 확장에 집중을 해봤는데요. 단열 같은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중문을 계획하면서도 최대한 프레임이 얇고
시각적으로 거슬림이 없는 투명 유리를 사용했고 현관 맞은편에 있는 게스트룸 문도 같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전면에 방이 있는 구조라면 방문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집에 들어왔을 때. 그럼 그만큼 집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이 집은 들어서자마자 창밖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오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작지만 답답하지 않고 또 존재감이 있는 그런 현관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디딤석을 타일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번 현장에서는 원목 마루를 그대로 밀고 나와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마감선을 하나라도 줄이게 되면 훨씬 더 공간이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클라이언트께서는 상대적으로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독립을 해서 그만큼 살림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럼 이 집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그게 바로 뷰라고 생각했어요. 창밖의 풍경이 참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집 어디에 있든지 창밖의 풍경이 잘 보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해서 창을 바라보는 대면형 주방 구조를 만들었고 식탁 공간이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평소에는 간단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아일랜드 측면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통 아일랜드 전면을 홈바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전면을 등지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집에서는 좋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측면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창밖으로 눈길이 갈 수 있도록 계획한 거죠. 주방에 오래 머물지 않아도 이렇게 예쁜 뷰를 보면서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방 욕실은 처음 봤을 때 정말 애매한 구조였어요. 보통은 이 샤워실 바닥이 욕실 바닥보다 조금이라도 더 낮거나 같은 게 일반적인데 이 집은 반대로 샤워실 바닥이 욕실 바닥보다 더 올라와 있고 샤워 수전이 있는 부분은 사선으로 돼 있어서 사용하기에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단순히 마감재만 바꾸는 정도의 인테리어라면 당장은 뭐 깔끔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전체를 철거하고 반듯한 직사각형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마감은 600에 1200 사이즈의 큰 타일로 마감을 해서 최대한 깔끔하고 유지관리가 편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길이는 좀 긴 편인데 샤워실은 앞뒤 공간이 일반적인 욕실보다 좁은 편이라서 매립 수전을 사용해 수전 돌출을 최소화했고 창 쪽 벽에는 젠다이를 만들어서 샤워용품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인테리어 하면서 욕실 창을 막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만약 이 창이 외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창이라면 저는 가급적 살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욕실은 습한 공간이라서 통풍이 되면 정말 쾌적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바로 세탁실인데 세탁실은 보통 주방과 연결된 발코니에 있는 경우가 많죠. 이 댁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문제는 이 주방 발코니가 좁고 그 안에서도 세탁 공간이 가장 깊숙하게 있다 보니까 쓰기가 불편했던 거죠. 집집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세탁기가 생각보다 되게 자주 쓰는 가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쓸 때마다 길게 돌아가야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해드린 부분은 바로 세탁실을 욕실 앞으로 옮기는 거였습니다. 평소 생활 방식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욕실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세탁실이 욕실 가까이 있으면 동선이 상당히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세탁기와 청소기를 수납할 수 있는 작은 팬트리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쓰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드렸고 더불어서 이 서재와 욕실 공간을 자연스럽게 분리해주는 벽과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재에 앉아서 일을 할 때 혹은 뭐 손님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욕실 문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계획한 거죠. 세탁기를 이렇게 공용부로 가져올 때는 폴딩 도어 같은 장치를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닫아서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이런 세탁실을 비롯해서 욕실이나 뭐 주방의 구조를 변경한 일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조 변경이라고 하면 막연히 좀 두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물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잘 모르시다 보니까 막연하게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현장의 클라이언트께서도 처음에 저랑 미팅하실 때는 설비 같은 구조 변경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방 분배기를 이동해서 주방을 더 넓고 쾌적하게 만들어 드렸고, 세탁실의 급배수도 이설해서 더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디자인 미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안해 드렸을 때 처음에는 이게 정말 괜찮을까 반신반의 하셨지만, 지금은 가장 만족스러워 하시는 공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탁실입니다. 욕실 앞에서 바로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고, 세탁이 끝나면 그대로 건조, 그 다음 바로 옆에 옷장이 있으니까 이보다 더 효율적인 동선이 없죠. 직접 생활해 보시니까 훨씬 더 체감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인테리어가 그냥 단순히 오래된 재료를 바꾸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 집에 사는 분한테 꼭 맞는 공간을 설계해 드리는 일입니다. 단순히 넓어 보이려고 무작정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사는 분께 어떤 게 정말 필요한 걸까, 그걸 깊게 고민하고 가장 잘 어울리도록 설계하는 것, 이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잠깐 오픈하우스를 진행했었는데요. 같은 구조이지만 정말 다른 집 같다고, 이렇게 바뀐 집은 처음 본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이 집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 댁에 사시는 분께는 정답에 가까운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